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312조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 표준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와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13조 7번 면세점 보겠습니다. 면세점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한 가액이, 자, 밑줄 얼마 이하면 여러분 50만 원 이하. 여기 중요한 거,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 그리고 적으세요. 밑줄 치시고요. 적으세요. 소액 재산이죠. 자, 이러한 소액 재산에 해당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바로 뭐냐면 면세점이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와갖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 좀 개인적으로 축하해주세요. 저 이번에 토지 취득했어요. 그래서 어머 축하해요 교수님. 몇 억짜리 샀어요? 그랬더니 얼마짜리 샀대? 50만 원짜리 샀다는 얘기야. 에이씨, 그러면 불쌍한 놈. 남들은 몇 억짜리 사는데 저는 얼마짜리 샀다는 얘기, 여러분 50만 원짜리 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재산, 토지가 이게 큰가 작은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까지는 과세를 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얼마를 말한다? 50만 원을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50만 원 이하인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뭘 한다고요, 여러분? 면세점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 가시냐면 314쪽 갈게요. 세율 있죠. 예, 양가로 1번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 별표 3개. 예, 기본입니다. 세율 중에서. 그래서 세법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법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원인을 보면은 일단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고, 둘째가 세법은 특성상 뭐가 많죠, 여러분? 숫자가 많잖아, 숫자가.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워야 돼, 세법은 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 이상하게, 저는 주부님들의 여성분들이 더 숫자 계산에 더 잘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부님들의 숫자만 나면 그냥 돌아버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숫자요. 그냥 외워야 되는가? 이거는 법률에서 그냥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 과세 표준이고,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요 세액 계산 구조는 모든 조세에 똑같아.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과세표준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살펴봤고, 지금 이제 세율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 세율은 여러분 크게 표준세율이 있고요. 표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 그럼 중과세율이라는 것은 글자도 세율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례세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례세율. 그리고 이 중과세율은 또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고요. 특례세율은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요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나중에 하겠고, 지금 요 표준세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때 표준세율은 여러분, 여기 가장 기본이다. 뭐 별표 3개, 별표 3개. 가장 기본적이네요. 즉, 표준세율은 중과세율 등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을 뭐라냐면 표준세율이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때 표준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취득의 유형. 지금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떤 취득이냐, 상속에 의한 취득이냐, 증여에 의한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공유권의 분할이냐, 그 밖에 취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라는 게 특징이죠. 어떤 취득이냐, 그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에 보시면은 취득 형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세율이 같아 달라 여러분? 다르죠.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여러분, 잠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잔금 지급일이다.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야. 그럼 부동산의 매매에서 잔금을 지급했다 해서 매수자가 의무를 다 이행한 거죠. 돈 다 준 거죠, 매수자가. 그러니까 돈 다 줬으니까 매도자한테 돈 다 준 거에 대해서 뭘 받아야죠, 여러분? 소유권을 넘겨받겠죠. 그러면 이 잔금을 뭐한 날에, 지급한 날에 우리는 취득세는 뭐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뭘 과세하냐? 취득세를 과세했어요.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 이제 내 거다라고 이제 등기부상이 뭐 하죠, 여러분? 등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그 등기가 있게 되면 그 등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 등록세를 과세했어요, 등록세.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에 대해서 뭐 내고, 여러분? 취득세 내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면은 등기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 등기에 대해서 뭘 가셨다, 여러분? 등록세를 따로 가셨어.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를 몇 번 내는가? 2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등기법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법률에서 60일 이내 뭐 하게 돼서 여러분?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지금 등기법 나가고 있나요? 지적법 하고 있나요? 지적법이야? 등기법이야? 몰라. 뭐 하는 건지. 등기법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한 데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를 하도록 이 내용을 배우셨나요, 여러분?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매일 바뀌는데 어떤 놈이 와서 못 떠들다 가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자, 어쨌거나 취득하면은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에 뭐 하게 돼서 여러분? 등기.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내 명의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취득세도 내고 뭐도 내야 돼요, 여러분? 등록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 그래서 요게 2010년도까지는 2010년 말까지는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2번을 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개정합니다. 2011년부터는 이러지 말고 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서 그냥 뭐로 내자? 취득세로 내자, 그 얘기를. 취득세로 내자. 몇 번 낼 거를? 2번 낼 거를 한 번에 끝내자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책에 나와 있는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가지수만 줄어든가 2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했던 걸 한 번에 끝내자, 그 얘기 한 번에. 근데 종전에는 취득세가 몇 %냐? 종전 취득세는 무조건 2%였어요. 2%.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무조건 몇 % 냈냐면 2% 냈어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 여름에 여러분 체력이 딸릴 때 마시는 이온 음료수 뭐가 있었죠, 여러분? 2%.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무조건 취득세는 몇 % 냈다고, 여러분? 2% 냈어요. 그리고 등기를 하면 뭘 냈다고 그랬죠, 여러분? 등록세를 냈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등기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등기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을 받았다. 상속 등기한다. 상속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몇 프로 가세하냐면 여러분 그냥 이거 쓸 필요 없어. 옛날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몇 프로 가세하냐? 0.8%의 등록세를 냈어요. 다만 여러분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농지대. 자,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세법에서 뭐가 나면 농지가 남은, 세법에서 뭐가 남은? 농지가 남은. 세법은 농지를 우대할까 규제할까? 세법은 농지를 바라보는 게 다른 부동산하고 달리 취급봐. 여러분이 자, 우리 시험 공부를 하는데 6과목이 있죠. 이때 민계공을 바라보는 과목 시선과 세법을 바라보는 시선은 같아 달라? 어쩐다고? 민계공을 대하는 태도와 공시법, 세법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 달라? 비슷해? 여러분 민계공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복습은 민계공이죠. 그래서 우리 세법도 농지는
우대 대상이야, 우대 대상. 왜냐면 농지는 바로 우리도 농업의 생산 요소인 토지잖아. 가장 식주 할 때 죄송합니다. 식이죠.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지는 항상 세법상 우대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농지면 같은 부동산 상속을 받아도 농지면 세율을 무겁게 한다, 가볍게 한다.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래서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가세였냐면 0.3%로 가세요. 0. 남들은 몇 프로인데 0.8%인데 그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0.3% 가세요. 그 다음에 상속에 무상, 증여 등을 받았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부동산인데 요거를 상속세로 과세를 할 때와 증여세로 과세를 할 때 비교하면 여러분 항상 세부담은 상속과 증여세는 어디가 더 크다, 여러분? 증여가 더 커요. 상속과 증여는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공짜죠. 근데 요걸 이제 법률적 표현을 사용할 때 무상취득 그러는가? 공짜는 일반적인 용어고 우리는 전문가니까 전문 용어 사용하죠. 무슨 취득? 무상. 그런데 둘 다 무상인데 차이점은 상속은 언제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망했을 때. 요거는 생존 시.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둘 다 무상이지만 얘는 사후에. 요거는 생존 시.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뭐가 부과되냐면 상속세가 부과돼. 그러면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은 뭐 하면 되죠, 여러분? 미리 뭘 받은가? 증여받지 못되죠. 그러니까 증여는 상속의 회피수단이 돼. 회피수단이니까 상속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뭐 하면? 증여를 하면 증여 때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가? 더 크게. 그래서 세법은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항상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 어디가 더 크다고 여러분? 항상 증여가 더 커. 기본적인 입장이야.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가셨냐면 0.8% 가셨는데 뭐를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1.5%로 가셨어요. 1.5%. 얘가 더 크죠? 근데 증여 등을 받은 자가 비영리사업자다. 비영리사업자는 이거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사업자가 기부를 받으면 세부담을 무겁게 가겠다, 가볍게 가겠다? 가볍게 가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영리사업자가 기부 등을 받으면 상속과 똑같이 몇 프로 해주냐? 0.8%가 됩니다. 0.8%. 자, 그 다음에 원시취득이다. 보존 등기한다. 원시취득이죠. 처음 이제 온 거죠. 등기부에. 그럼 이때는 0.8%로 등록세를 과세했어요. 그 다음에 분할 등기를 하면 공유권의 분할 등기를 하면은 몇 프로 과세했냐? 이때는 0.3%로 과세했어요. 0.3%.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상 등으로 취득하면 대가를 주게 되면 이때는 몇 프로 과세했냐? 2%로 과세했어요. 유상일 때가 제일 높죠. 응? 왜 얘가 제일 높죠, 세율이? 돈 주고 산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제일 높죠. 다만 매매 등으로 취득한 것이 뭐면? 농지면. 자, 농지 남았네.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뭐다, 여러분? 농지. 그러면 무겁게 때려야 돼? 가볍게 때려야 돼? 가볍게.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한 몇 프로 했는데? 2% 했는데 농지면 몇 프로 가셨냐? 1% 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등록세는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등록세 세율이 달랐다고. 근데 이걸 2011년부터는 이거를 취득세와 등록세를 어떻게 하자? 합치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걸 합친 거야. 그러면 상속이 위한 취득이다. 그러면 종전 취득세 몇 프로에다가 2%에다가 종전 상속 등기일 때 몇 프로? 0.8% 더한 거야. 그래서 여기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상속일 때 2.8% 나와 있죠. 그래서 2.8%가 어떻게 나온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야. 근데 상속 받은 부동산이 뭐면 여러분? 농지면 무겁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몇 프로 여러분? 2.3%가 됐죠. 2%에다가 몇 프로 더한 거 여러분? 0.3%를 더해서 2.3%가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이다. 상속의 무상이다. 상속을 제외한 모든 무상. 그러면 종전취득세 몇 프로에다가 2%에다가 증여일 때 몇 프로 여러분? 1.5%니까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3.5. 항상 뭐가 더 크다 세보다면 상속과 증여 비교하면 증여가 더 크다. 농지는 세율을 가볍게 한다. 단 누가 받으면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합시다. 비영리 사업자가. 그러면 취득세 몇 프로에다가 여러분? 2%에다가 비영리 사업자한테 몇 프로 여러분? 0.8%니까 몇 프로 나온 거죠 여러분? 2.8%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다 봅시다. 원시 취득.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했죠? 그럼 종전 취득세 몇 프로에다가 2%에다가 종전 보존 등기 때 등록세 0.8%도 하니까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2.8%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유권의 분할을 합시다. 공유권의 분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은 뭐를 말하냐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거를 단독 소유 형태로 바꾸는 걸 바로 뭐라 하냐면, 공유권의 분할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냐면, 민법에서 배우게 돼요. 민법에서. 민법에서 여러분 공동 소유 배우셨나요? 배웠다니까 뭐 확인해 봅시다. 그 민법에서 공동 소유 형태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3가지. 뭐죠? 공유, 합유, 총유. 뭐 그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뭐하고 있던 거를 공동으로 소유했던 거를 끝내고 각자 단독 소유로 바꾸는 걸 뭐라 하면 공유권의 분할이야.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는가? 찢어지는가? 찢어져! 제가 집에서 매일 듣는 소리예요. 여차면 그 소리 들어. 나가스키야! 그거 하고. 자, 여기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를 갑과 을이 뭐하고 있다가,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공동 소유하지 않고 뭐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단독 소유. 그러면 갑은 갑대로 가고, 을은 을대로 가자는 얘기야.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갑, 을, 각자 무슨 형태로 가는 거야, 여러분? 단독 소유 형태로 가는 거야. 이거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은 뭐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찢어지는 거야.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는 얘기야. 슬플까? 기쁠까? 같이 살다가 찢어지지. 슬플까? 기쁠까? 기쁘다? 행복이 막 샘솟는다?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청산하고 뭘로 바꾸는 걸? 단독 소유로 각자 찢어지는 걸 뭐란다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야. 이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그냥 소유권의 형태의 전환에 불과해. 그래서 제일 낮아. 그래서 몇 프로였죠 여러분? 등록세 0.3. 그러면 취득세 2%니까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일 때 2.3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여기를 제외한 이외의 그 밖의 모든 취득. 책에 보시면 거기 뭐라 하세요, 여러분?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밖의 원인. 자, 거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밑줄을 시뻘게 칩니다. 이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대표가 바로 뭐냐? 밑줄.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이죠. 매매 등으로 인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밖의 원인으로 보지 말고 매매 등에 의한 유상 취득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유상 취득일 때는 종전 취득세 몇 프로에다가 2%에다가 종전 등록세 몇 프로다 하니까 여러분 2%니까 몇 프로 나왔죠? 여러분 4%. 제일 크죠. 제일 크죠. 거기 나와 있는 세율 중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제일 큰 건 몇 프로? 표준세율 4%.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유상승계 취득일 때 2% 더해서 몇 프로다? 여러분 4%. 근데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농지면 이때는 우리 취득세 2%에다가 종전 등록세 몇 프로 더하니까 1% 더하니까 몇 프로라는 거 여러분? 3%가 나온 거죠. 3%.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이걸 공부하실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이걸. 여기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면 취득세 세액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세법의 특징이죠. 그냥 이거는 외워야 되는 숫자야 그냥.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주 보다 보면 1년 내내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우죠. 예, 우리 앞서서 공부하신 분들 다 외웠어, 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 어떻게 외워? 다 외운다고. 걱정하지 말고. 근데 마지막 하나. 자, 유상으로 취득했는데, 그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모이면 주택이 돼, 여러분, 주택. 돈 주고 산 게 뭐다, 여러분? 주택이 돼. 자, 그럼 여기서. 주택은 세법상 우대의 규제. 주택은 세율을 무겁게 때린다, 가볍게 때린다. 가볍게 때려야죠. 왜? 의식주 기본사항,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전 목적상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세법은 주택을 바라볼 때 뭐와 똑같이 농지처럼 세부담을 가능한 무겁게 간다, 가볍게 간다. 주택일 땐 세부담 무겁게 때린다, 가볍게 때린다. 가볍게 때려, 가볍게. 그래서 이게 매매로 취득한 것이 뭐이면 여러분, 주택일 때는 일반적인 유상일 때는 몇 프로지만 4%지만 주택일 때는 취득 가액을 따져. 취득. 너 얼마짜리 샀어? 거기에 바로 여러분 교재 양가로 2번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 가액이 6억 이하이다. 6억 이하인 주택이래. 그럼 이거는 소액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일 적은 한 자리 숫자는 몇 프로죠, 여러분? 1%죠. 제일 적은 숫자 1%죠 하는 거죠.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다. 6억 원은 초과했지만 9억 원 이하이다. 그럼 몇 프로냐? 일반 주택 2%. 9억 원을 초과했다. 무슨 주택으로 보는가? 고가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몇 프로 여러분? 3%. 그래서 이렇게 매매로 취득한 것이 모일 때 한해서는 주택일 때는 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몇 프로고 여러분?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하면 몇 프로 여러분? 3% 적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은 제일 적은 게 몇 프로? 1%. 제일 높아도 3%.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주택은 취득 가액에 따라서 몇 프로? 1%, 2%, 3%. 제일 높아도 몇 프로죠, 여러분? 3%죠. 근데 일반적 부동산을 매매할 때 몇 프로죠, 여러분? 4%. 그래서 주택이니 무거워, 가벼워? 가벼워지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렇게 주택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취득자는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1%가 적용될 수도 있고 2%가 적용될 수도 있고 몇 프로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3%. 그래서 일반적 부동산은 몇 프로인데 일반적 부동산일 때 유상이면 몇 프로지만 4%지만 주택은 그보다 높다, 가볍다, 낮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주택은 그냥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1, 2, 3 이렇게 기억하세요. 1, 2, 3. 그래서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입문 과정에서 그래도 요 정도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315쪽 보시면 이제 315쪽부터 양가로 4번 위에다 적어서 중과세율입니다. 양가로 4번부터가 중과세율이야. 양가로 4번부터 뭐다고요? 중과세율. 그런데 말입니다. 시험에 만약에 중과세율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쉬웠을 때보다는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안 나오길 바래. 문제 나왔을 때 쉬웠던 적보다는 대부분 다 어려워. 그래서 안 나오기를 바래.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여러분 무슨 세율이라고 됐죠, 여러분? 중과세율. 그럼 얘들은 우대 대상일까? 규제 대상일까? 규제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 그러면 세율을 남들보다 어디가 있다? 무겁게 때리겠다. 그래서 중과세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여기 어디로 갈까요? 자, 법률적 표현이 어려운데 자, 중과세는 첫째 여러분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 더하라 라고 돼 있어.
뭐라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그럼 이건 암호야. 네, 외우셔야 돼요. 요거 중과 기준세율은 몇 프로를 말하냐? 종전 취득세 2%를 말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를 말한다고 여러분? 2%. 종전 취득세 2%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졌죠 여러분? 100분의 얼마? 400. 이건 뭐를 말하는가? 4배, 4배. 그러면 2%에 몇 배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4배. 그러면 2%에 4배면 몇 프로를? 8%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뭐하라? 더하세요. 그 얘기야. 책에 나와 있죠? 우리 책에는 이제 거기 써져 있네. 중과 기준세율. 거기 몇 프로 적혔죠, 여러분? 2%에 100분의 400은 몇 배를 말하는가? 4배, 4배. 이게 법률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2배죠, 3배죠, 4배죠라고 할 때 법률에서는 4배, 3배, 2배 그러지 않고 100분을 기준해서 100분의 400, 몇 배? 4배. 자, 그 다음에 100분의 300 그럼 몇 배가 되는가? 3배. 100분의 200 그럼 몇 배가 되는가? 2배. 이게 법률적 표현 방식이야. 그럼 다시 한번 무슨 세율에다가 우리가 지금 했던 무슨 세율에다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여러분? 2%. 이걸 무조건 외워야 돼.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를 말한다? 2%에 100분의 400은 몇 배를 말해? 4배. 그럼 2%에 4배니까 몇 프로를? 8%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더하라 그 얘기야. 또 하나가 있네 여러분.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여기는 이제 200이야. 100분의 200.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 2%에 100분의 200은 몇 프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2%에 몇 배요, 그럼? 100분의 200은 몇 배야? 2배. 그럼 2% 2배니까 몇 프로야? 2는 4. 몇 프로? 4%를 어디다가 표준세율에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세요. 그 얘기야, 더하세요. 또 하나가 있는데, 표준세율에다가 먼저 100분의 300을 곱하고 표준세율에다가 일단 먼저 몇 배를 곱해요, 여러분? 3배. 그럼 숫자가 커졌죠, 앞에 숫자가. 그러면 이때는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인 4%를 여기는 이제 더하는 게 아니라 뭐하냐? 빼는 거야, 여기는 빼. 1교시부터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죠? 추운 날씨에 그냥 엄동선을 무릅쓰고 왔건만 오자마자 돌아버리겠네. 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요게 제일 중요해. 중과세율에서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즉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에 100분의 400인 8%를 더한 세율로 가시하는 건 여러분 거기 책이 나왔죠. 자, 확인합시다. 뭐 있죠? 제일 먼저 별장, 두 번째 골프장, 세 번째 고급 오락장, 네 번째 뭐 나왔죠 여러분? 고급 선박, 다섯 번째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고급 주택. 이 5가지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인 8%를 더한 세율로 가져갈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별장 할 때 별자 동그라미, 골프장 할 때 골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할 때 오자 동그라미, 고급 선박 할 때 선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고급 주택 할 때 주자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몇 개 쳤어요, 여러분? 5개 쳤죠? 이게 우리는 무슨 재산,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친 걸 어떻게 하냐? 별꼴 오선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된다고? 별꼴 오선주.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별꼴 오선주요. 이러면 되죠. 랩으로 하면 돼. 뭐? 사치성 재산은 별꼴 오선주요. 여보세요? 왜 나만 해? 그래서 별꼴 오선주. 별이 뭐예요, 여러분? 별자. 골이 뭐예요, 여러분? 골프자. 오가 뭐예요, 여러분? 고급 오락장. 선이 뭐예요? 고급 선박. 주가 뭐예요, 여러분? 고급 주택.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1년 내내 별꼴 오선주. 그런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재산?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이죠. 그러면 얘들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우대 규제. 규제. 그러니까 너희는
사치성 재산은 남들 표준세를 적용할 때 너희는 몇 프로 더 내라는 얘기야? 8% 더 내라 그 얘기야. 그래서 사치성 재산 뭐 여러분? 별골, 오손주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또 나중에 재산세 할 때 또 나와. 재산세 할 때. 잡으셨어요? 자, 그중에서 여러분 고급주택 별표 2개.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여러분이 이 중개한 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별장 별표 하나. 별장 별표 하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오늘 돈이 딱 생겼어. 로또 당첨돼서 25억 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사고 싶어요, 여러분은? 고급주택? 뭐 사고 싶어요? 25억이 떨어졌어. 응? 조그만 빌딩? 그 조그만 빌딩 거기 어디 있어? 아, 요 5가지 중에 하나 골라냈더니 뭘 진짜야, 진짜는. 가짜야. 고급주택?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지. 꼬마 빌딩 그러면 안 되지. 저는요, 별장을 사고 싶어요. 왜냐? 나가! 그럼 예스! 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죠. 난 나만의 어떤 공간을 갖고 싶어. 이 수컷들은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바운드리가 있어. 나만의 영역을 갖고 싶어 해.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잖아. 맞다, 그러잖아. 그때 저는 돈이 생기면 저는 별장부터 사고 싶어, 별장. 나만의 어떤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자, 별장을 샀다. 요거 봅시다. 그러면 요거 의미를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자, 별장을 만약에 뭐 했다 그러면 신축했다. 그러면 여러분 신축은 무슨 취득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 원래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2.8%죠. 그래서 원시 취득일 때 몇 프로만 내면 되는데 표준세율? 2.8%만 내면 되는데 그 신축한 게 뭐니까? 신축한 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너희는 여기다가 몇 프로를? 8%를 더 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별장을 신축은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를?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10.8%의 세율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거 설명하는 거 사치성 재산? 그럼 이 사람의 별장을 왜 신축했냐? 팔라고 지은 거죠, 팔라고. 그래서 매매로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별장을 뭐로 여러분? 매매로 취득했대. 그럼 원래 부동산 매매 때 몇 프로죠, 여러분? 응? 4%잖아, 4%. 이건 주택일 때만이야? 그러면 이때는 남들은 몇 프로 내면 되는데 4% 내면 되는데 네가 매매를 취득한 것이 뭐니까? 매매를 취득한 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4%에다가 몇 프로를? 8%를 더 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12% 내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취득세가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엄청 커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디어 별장을 취득했습니다. 원하던 별장을 샀어. 그래서 별장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가? 첫날 밤 보낸 적 있어 없어? 왜 당황해? 있어 없어? 말 못해? 그래요. 나중에 나한테만 얘기해. 어쨌거나 첫날 밤은 심장이 뛸 수밖에 없어. 첫날 밤 막 가슴이 뛰어. 근데 너무 뛰어갖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뭐가 계시가 됐어, 여러분? 상속이 계시가 됐어.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표준세율 몇 프로인데,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표준세 몇 프로, 여러분? 2.8.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내면 되는데 2.8% 내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받은 게 뭐면 별장이면 여기다 몇 프로를 8%를 더하라 그 얘기야. 그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상속을 받으면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10.8%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별장을 상속받아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별장 상속받으면 빨리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응? 얘기 안 해줄 거야? 별장을 상속을 받으면 다시 남들은 몇 프로 내면 되는데
2.8%만 내면 되는데 그게 뭐니까 별장이니까 너 몇 프로 더 내라? 8% 더 내라. 그래서 결론 몇 프로 내라는 얘기 여러분? 10.8%. 요 중과세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별장을 여러분 증여받았답니다. 증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죠, 여러분? 3.5죠. 그런데 증여를 받은 부동산이 뭐면? 별장이면 너는 여기다 몇 프로를? 8%를 얻거라 더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럼 몇 프로 내는 얘기 여러분? 11.5% 내죠. 여기가 바로 중과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장일 때는 표준세례다가 이렇게 표준세례다가 뭐를 중과세율을 뭐 하는 거 여러분?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취득세가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남들보다 몇 프로 더 내는가 얘들은? 8%를 더 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다 뭐 외우는 것보다도 중과세 의미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중과세라는 것은 남들 표준세를 적용할 때 얘는 8%라는 중과세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걸 말한다. 그럼 이렇게 표준세에다가 8%를 더한 세로 과세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5가지. 어떻게 배웠죠 우리? 별꼴, 오, 선조.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양가로 5번하고 여러분 양가로 6번 나중에 들어가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316쪽에 여러분 양가로 7번과 양가로 8번 있죠.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특례세율이죠. 특례세율. 저는 올해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별표 3개 무지하게 중요해. 그러면 특례세율은 2가지 유형이 있어. 시험에 2가지 유형이 있어. 그래서 첫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그냥 중과기준세율 2%로 과세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눠집니다. 특례세율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2가지. 첫째 무슨 세율에서 여러분? 특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그냥 2%로 과세하는 경우 몇 가지로? 2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2% 뺀 거고 어떤 것이 2%로 과세하는 거냐 이거 뭐 해봐라 여러분? 구분해봐라.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요 316쪽 보시면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에서 2% 뺀 세를 적용하는 게 몇 가지 나왔죠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5, 6, 7, 7가지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거기 7번을 보세요 여러분. 7번 그 밖에 밑줄 무슨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위에 나오는 동그라미 1, 2, 3, 4, 5, 6은 대부분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적으세요.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입니다. 형식적 취득. 무슨 취득? 형식적 취득. 그래서 7번에 보시면 그 밖에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일 때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여러분? 2%를 뺀 세율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8번 보세요. 특례세율 몇 프로 여러분? 중과기준세 2% 적용 대상 있죠? 옆에다 적으세요. 요거는 주로 무슨 취득이냐? 요거는 주로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무슨 취득이고? 형식적 취득인 거고 형식적 취득 등에 해당하는 거고 그냥 2% 과세하는 건 주로 무슨 취득이냐?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걸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나와 열거된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는 것만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양가로 7번과 양가로 8번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317조 부가징수 갑시다. 부가징수 별표 3개. 특히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자 부가징수는 여러분 뭐를 말하냐면 부가징수는
적으세요, 여러분. 부가징수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세 총론 첫 시간 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부가징수는 납세 의무 이행 방법, 즉 과표에다 세를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그걸 어떻게 납부할 거냐라는 내용이 바로 부가징수인데, 이 부가징수는 별표 3개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징수 방법은 여러분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 구분하냐면 원칙과 여러분 예외,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먼저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냐? 신고 납부죠. 그러면 예외는 뭐냐? 이러한 신고 또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나 납부라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때는 어디로 가냐면 예외 보통징수로 갑니다. 보통징수.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뭔데? 원칙이 뭔데? 신고 및 납부인데 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보통징수로 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와 뭐를, 원칙과 예외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신고 납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신고 납부가 나면 여러분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랬죠, 여러분?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랬어? 과세권자와 납세무자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 매매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죠. 그죠? 임대차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오겠죠. 상속일 때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상속일 때 당사자는 누구야? 피상속인과 누구야? 상속인이죠. 그럼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피상속이냐 상속이냐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이냐 피상속이냐.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이냐 피상속이냐라고 순간적으로 헷갈렸다. 아, 피 보신 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들 까먹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순간적으로 가서 봐. 아씨, 돌아가신 분을 상속이냐 부르나 피상속이냐 부르나 헷갈릴 때 있어. 그러면 피 보신 분이 돌아가신 거야. 예. 그러면 증여일 때 당사자는 누구죠?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주자.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당사자를 여러분이 기억해요. 그럼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세금을 때리는 누구와? 과세권자와 세금을 내야 되는 뭐 여러분? 납세 의무자 두 사람이야? 그러면 결론. 신고 납부는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서 누가 액션처하는가 이거는? 누가 액션처하는가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처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뭘 계산하면? 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고 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네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이 계산된 세액을 뭐하라, 여러분? 신고를 하고 뭐하라?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라. 그래서 의무가 몇 가지? 여러분 여기 2가지. 신고와 납부 2가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신고, 납부. 그러면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고 항상? 납세 의무자가 취하는 거죠. 그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라라고 반드시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신고 기한. 이때 시험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고 기한은 다시 또 원칙과 예외로 구분합니다.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고요. 예외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첫째, 원칙.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냐? 60일 이내에 내셔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그래서 일수 계산합니다. 60일 이내.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 취득을 더 며칠 이내? 며칠 이내? 60일 이내. 가만히 있으면 잠만 와. 대답을 해.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기는 취득을 더 며칠 이내다고 여러분? 60일 이내입니다. 60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 책 예외 보시면은 어디 보시냐면 신고 기한 나와 있죠, 여러분? 예외. 마지막에 뭐라냐면 위 기한 이내에 뭐 하면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그때는 언제까지라서 여러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찾으셨어요? 응, 요거. 즉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부동산 취득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취득한 또 며칠 이내에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뭐 하고자 한다면 등기나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60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가 바로 취득세 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는 취득자한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원칙은 며칠 이내지만 60일 내지만 그 전이라도 뭐 한다면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등기를 하기 전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날이죠, 여러분? 빠른 날이죠. 자, 과세권자는 과세를 하고자 할 때 빨리 과세하고 싶어 할까? 늦게 과세하고 싶어 할까? 빨리 과세하고 싶어요, 항상. 아니, 여러분, 수험생은 시험에 빨리 붙어야 돼? 늦게 붙어야 돼? 붙어도 빨리 붙어야죠. 붙는 시간이 늦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피폐화가 돼. 집에서도 쫓겨나. 그래서 빨리 붙어야 되는 것처럼 과세관청도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빨리 과세해야 돼? 늦게 과세해야 돼? 빨리. 기본적인 속성이야.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몇 개 이상 남으면 여러분 2개 이상 남으면 세법은 이렇게 둘 중에 어떤 날로 많이 가? 빠른 날로 많이 가요. 빠른 날.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시험 볼 때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찍는 수밖에 없어.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걸 동원해서 찍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2개 이상이 나오면 과세 시기가 2개 이상 나오면 여러분 그 둘 중에 어떤 날을 고르면 돼? 어떤 날 고르라고? 빠른 날. 그럼 결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실무 나갔을 때 적용하는 취득세 신고기한이야. 다시 한번 부동산의 매매를 취득해서 오늘의 잔금 지급이야. 그럼 잔금 지급에 소유권 넘겨받았죠? 그럼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 오늘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을 취득세 신고해야 돼. 그런데 그 매수자가 나는 내일 등기할 거대. 그러면 내일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며칠가 60일과 뭐 하기? 등기 등록 전까지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 원칙적 신고 기한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꼭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합시다. 보통징수. 그러면 여러분 신고 이렇게 법정 신고 기한 이내 납세 문제가 뭐여야 되는데 신고와 납부를 했는데 그 신고와 납부를 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그 얘기야. 그럼 얼로 알아요 여러분? 보통징수. 그러면 책 한번 잠깐 보죠, 여러분. 예외 보통징수 사유 나와 있네. 그죠? 보통징수는 언제 간다, 여러분? 317조 맨 밑에 있죠?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인 신고와 납부 의무를 다 했다, 다 하지 않았다. 다 하지 아니한 때. 이게 바로 뭐 여러분? 보통징수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징수는 적어놔야 돼. 이런 거 다 적어놔야 돼. 기본 개념이야. 보통징수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과세권자가 취합니다. 과세권자가. 아까 신고 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했죠, 여러분?
납세의무자인데 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안 하니까 이때는 보통 징수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여러분?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과세권자가. 네가 안 하니까 내가 직접 해주겠다는 얘기야.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는 누가 계산했어요? 신고 납부는? 납세의무자. 여기는 누가 하는가? 보통 징수는 과세권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냐?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납세 고지서를.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여러분은 납부 기한 이내에 그 고지된 세액을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여기는 납부만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방식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보통 징수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보통 징수일 때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납부 기한이 나왔죠. 신고 납부일 때 뭐가 나왔죠 여러분? 신고 기한 나왔죠. 이게 짝이야. 신고 납부일 때는 신고 기한이 나오는 거고 보통 징수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옵니다. 짝이야 짝. 이게 위아래 흔들어 버리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세액을 계산할 때 이 사람이 신고 납부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죠. 그러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거기다 제재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액은 여러분 신고 납부하였어야 산출세액에다가 신고 납부하였어야 해야 할 산출세액에다가 뭘 더하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고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가산세가 나옵니다. 가산세.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안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했다 여러분.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여기는 가산금이 부과되죠. 여기는 가산금. 이런 거 키워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고 여러분? 다시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고? 가산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고 여기는? 가산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죠. 가산금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는 거고 납부 기한과 연결되는 거야? 가산세는 뭐와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신고 기한과 연결되는 거야. 이게 다 짝짝이 있는 거야. 이게 막 위아래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출전에 위아래 흔들어 버려. 자,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럼 뭐가 부과돼?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 안 했다. 뭐가 부과돼? 가산세. 납부 기한 내 납부 안 했다. 뭐가 부과돼? 가산금. 근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출제 살짝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고?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고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고 이러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요걸 짝꿍 잘 찾아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 보도록 하죠. 자, 10분 쉬겠습니다.